오늘은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 출마 선언하신 지 이제 한 달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전 그리고 한 달 후 어떻게 달라지신 게 있으신지요? 예, 좀 사람들 만나 뵐수록 열기가 더 이렇게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네네. 처음에는 왜 사서 고생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네네. 지금은 서울 정말로 바꿔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공약들 만들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어르신들한테는 월 5만 원 의료비 지급해드리겠다고 하고 학부모님들 온종일 초등학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청년들 반값 임대주택 말씀드리면 그런 좋은 그 공약들이 있는데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이 뵙니다. 아, 그렇습니까? 활짝 웃고 계시는 네. 모습으로 바꾸자 서울 이런 슬로건이 보이는데요. 정말 바꾸실 수 있으신 건가요? 예, 저는 지금까지 의사 그리고 IT 전문가 그 벤처 창업 그리고 교수를 거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 분야에 제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성과를 이루었던 부분들 이제 서울시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예, 뭐 하나하나 좀 말씀 좀 드려볼까요? 지난번에 그 주말 용산에서 4층 건물 붕괴되는 사고 현장 다녀오셨죠? 예, 2번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붕괴 현장 쭉 보시면서 물론 뭐 김문수 후보도 그랬습니다만 현 박원순 시장의 책임론 주장하시더라고요. 이게 현 박원순 시장 후보이시기도 하신데 책임이신가요? 제일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일어난 일들 최종 책임은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누구한테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더구나 이제 그 박원순 후보가 시장 시절에 했던 그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정책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발언을 하신 걸 보니까 이건 구청 탓이다. 그렇게 또 떠넘기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시민들께서 실망하셨을 겁니다. 저는 1970년에 그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커다란 그 문제였었는데 아무튼 이 시기에 지어진 건물이 한둘이 아니고 주변 건물도 위험하다. 이렇다는 지적이 참 많은데요.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서울시 전역의 그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 진단 점검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루빨리 재개발, 재건축 그 실정에 맞는 그리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현재 그 박원순 후보의 도시재생 그러니까 50년 넘은 집 벽에다가 해바라기 벽화 그리는 걸로 환경 미화하는 걸로만 그쳐서는 이 안전 문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정작 그 박원순 후보는 지난 그 시정 평가를 하면서요. 고속 성장 개발주의 시대에 머물렀던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꿨다. 서울 혁신이다. 이렇게 꼽았어요.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시민들 만나 뵈면 삶이 바뀌어지기는커녕 더 팍팍해졌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박원순 시장실 이 6층에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6층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가까웠던 그 시민단체 출신 고위 공무원들 이 지금 시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살에도 이르고 그러면서 외부에 밝혀졌는데요. 결국은 시민의 삶이 아니라 그런 일부 시민단체 분들 삶만 바꿔놨지 시민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세간의 평가라는 지금 말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그 나타나는 현상에서 봤을 때 앞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작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그렇게 썩 높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 심지어는 그 손학규 선대위원장조차도 안철수 현상이 살아있는 거를 느끼지만 지지율이 왜 그런지는 참 의문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두 가지만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선 첫 번째는 최근에 주요 일간지에서 컬럼이 나왔습니다. 네네.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일부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예, 예. 여론조사를 거의 9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그걸 듣고 응답을 해야만 유효 응답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는 것.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열렬 지지층만 과잉 대표되고 바쁜 분들이 어떻게 9분, 10분 이렇게 여론조사 전화기만 들고 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중도층이나 무당층 참여가 적어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그걸 보정하는 방법, 실제로 사람들 관심도가 어디냐를 보면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를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아마 네이버 많이 쓰시면 네이버 트렌드라고 검색하셔서 거기에서 저 이름하고 다른 두 후보 이름을 넣어놓으면 네네. 과연 그 관심도가 누가 높은지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구글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 보면은 팩트 체크한 그 기사들을 보면요,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또 기사들도 있어요. 그 기사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직접 보시면 됩니다. 기사만 읽으시지 마시고 네네. 직접 이렇게 넣어보시면 어떤 특정한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예, 예를 예. 들면 일주일이나 한 달을 보시면 네네. 그러면 전체적인 큰 윤곽이 드러납니다. 네. 여론조사라든가 트렌드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죠. 보수 성향의 유권자표를 가져와야지 박원순 후보와의 경쟁에서 한번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샤이 보수 표심이 정말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처음 서울시장 출마 선언할 때부터 제가 야권 대표 선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3선은 반대한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절반이 넘는 그런 서울 시민들 유권자분들이 계신데요.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가? 그게 그런 분들의 관심의 초점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고 그리고 저만이 1대1 대결로 박원순 후보 이길 수 있고 또 저만이 과거의 서울시장 그리고 미래의 서울을 열어가는 서울시장 그런 과거된 미래 구도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장성이라는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그러한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단일화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여러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을지를 보시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지지를 모아주시면은 네네. 결국은 한 후보가 포기를 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도 결국은 될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단일화가 될 거라고 이미 오랫동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저희 방송 그 인터뷰에서 단일화된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경쟁자는 내 자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건 서울 시민들에 대해서 교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지금 TV 토론을 피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TV 토론이 한 번 이미 했고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5번 정도는 해야만 되는데 이렇게 2번밖에 TV 토론 없는 지방선거는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박원순 후보 입장에서는 8일만 숨어 있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지난번 TV 토론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잘못됐던 점 인정하지 않고 답이 곤란하면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피해만 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자 있는 물건을 속여서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 보시고 시민분들께서 6월 13일 날 판단 내리실 겁니다. 후보님, 그 남은 8일 동안에 반전의 카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있다면요? 반전의 카드라고 하면 민심에 더 깊숙이 다가가는 그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서울 개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네. 서울에 있는 57km 지상에 다니는 철도들을 모두 다 지하에 넣고 거기를 공원으로 하고 주변 부지를 개발하면 네네. 강남북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서울시 전역이 살아납니다. 네네.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그 일은 저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보에 보면요, 그 여러 가지 그 공약성 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안철수의 공약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서울 개벽 프로젝트 한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결과적으로 서울은 지금 현재 일자리 줄어들고 미세먼지 해결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말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네네.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정계 개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생각으로 응하실 작정이신지요? 저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것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과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건지 바꿀 건지 그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무슨 네네. 뜻이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90% 정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도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정부 여당이 승리를 한다면 고집 피고 이 경제정책, 잘못된 경제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우리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잘못된 경제정책에 경고를 내리고 이 방향을 제대로 바로잡게 하는 거의 지금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나선 겁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지적한 연말 가기 전에 나라 전체가 거덜날 것이다. 뭐 이런 언급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홍 대표야, 지방선거 끝나면 거덜나실 거고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는 이 경제정책만은 바꿔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좀 다소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후보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의 그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함께 두 사람이서 누구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두 당의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네네. 그건 예전에 많은 정치인들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서로의 함께 일을 했던 경험 그리고 공유했던 생각, 가치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함께 돌파할 생각입니다. 네. 그 7년 전 그날 초심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곳곳에서 그 공보를 통해서 밝히시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후보님의 입장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떠한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일자리 줄어들고 있고 미세먼지 해결 못하는 상황, 이 상황 그냥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박원순 후보 지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이제는 좀 새로 만들고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하고 살만한 서울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저 안철수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